여러분, 거가대교 아주 명물이죠. 부산과 거제를 잇는 명물. 그 거가대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정말 이런 아찔한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영화 트랜스포머 옵티머스의 크기에 버금가는 이 트레일러 차량이요. 길이가 8.2km에 달하는 거가대교 위에서 들썩들썩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영상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그 거가대교로 이어지는 해저 터널 아닙니다. 지금 이 트레일러,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그 경찰차 뒷부분을 이 트레일러 차량이 뒤로 밀고 앞으로 이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찰이 내리라고 요구를 하지만 운전자는 무시를 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요. 이때 이 당시에 이 차량의 뒷부분이 완전히 훼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저 터널을 지나서도 저 트레일러 차량의 이상한 움직임이 계속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 가드레일을 부딪히려고 하기도 했었고 결국 이 경찰 특공대가 이제 투입이 돼서 저 남성을 이렇게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거가대교 길이가요. 그곳을 차로 운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꽤 깁니다. 전체 길이가 8.2km 정도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떨 때는 지하 터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 같기도 하는데 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한 3km 구간은 해저 구간이에요. 앞서 처음에 보신 부분이 그 해저 구간에서 이 경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가버린 장면입니다. 다행히 순찰차 안에는, 그 경찰차 안에는 다행히 경찰이 타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보세요. 저 화물차가요, 트레일러가 25톤입니다. 무게가 25톤, 그러니까 25톤의 적재를 할 수 있는 트레일러예요. 저기에 컨테이너를 실으면 25톤까지 실을 수 있는 그 트레일러입니다. 근데 트레일러 자체만 해도 무게가 지금 엄청나요. 바퀴가 지금 몇 개나 지금 보이세요? 엄청나게 많은, 보세요. 가드레일도 들여받고 지금 여기가 지상 구간이에요. 지금 다리 위로, 지하에서 나와서 이제 해상 구간입니다. 여기서 가드레일 들여받고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서 저렇게 겨우겨우 제압을 했는데 소국장님, 네. 무려 5시간이나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대체 이유는 알아들을까 하면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게 10일 밤 11시 30분쯤이거든요. 네. 112로 전화가 와서 사고 치겠다. 뭐 이런 어떤 세상에. 술 취한 남성이 이제 전화를 해옵니다. 그러면서 네.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 아하. 해서 이 남성의 이제 핸드폰 전화 걸어온 그 번호를 역추적해서 네. 위치를 찾는 거죠. 찾다가 11시 50분쯤에 이 가덕 해저 터널 부근에서 이 25톤 트레일러가 이 3차선 도로인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네. 이렇게 딱 차례 그 길이를 막고 있는 그 상황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차가 접근을 해서 운전석에 있는 남성한테 내리라고 설득을 하는데 안 네. 내려요. 아하. 한 40분간 계속 설득을 세상에. 합니다. 그런데도 안 내리면서 결국은 오히려 내리진 않고 경찰차를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추돌 해서 막 끌고 가는 거죠, 이 트레일러가. 네. 지금 저 장면 종이장 진짜 완전히 리필감 구겨졌지 맞아요. 않습니까? 종이장처럼 구겨졌어요 지금. 네, 저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찰도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아하. 이제 저 트레일러의 앞바퀴를 향해서 공포탄 한 발과 실탄 3발을 발사를 합니다. 실탄까지 나왔어요? 네, 실탄까지 아하, 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라 계속하고 이제 경찰 특공대에도 연락하고 네.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해상 구조대에도 연락하고 다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2차 운전자는 계속 내리지 않고 저 5km에 달하는 거리를 세상에. 5시간 동안 가다가 서다가 그러니까요. 뭐 부딪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를 빠져나와서 차 지상으로 보세요 지금. 되는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사람 날 타고 있으면. 뻔했습니다. 네. 예, 오전에 한 4시 58분쯤에 네. 지상 거가대교 위로 와서 난리 네. 바다에 빠져서 투신하겠다. 아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순간에 경찰 네. 특공대가 차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 네. 운전자를 이제 검거를 합니다. 근데요 정말로 처음에는 경찰만 출동하면 일이 풀릴 줄 알았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요.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했고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앞바퀴에 쏘아서 이제 멈춰 세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타이어가 크니까요. 한 타이어 하나만 펑크 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좌우로 뒤뚱뒤뚱 하면서 가드레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5km를 전진한 거예요.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저 5시간 넘는 난동을 부린 저 남성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이제 지입 화물차 운전사잖아요. 지입 화물차 운전사. 화물차를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혼자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영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차처럼 하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건데 네. 저 당시 이제 수력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하. 그럽니다. 그래서 체포할 당시에는 0.06%였는데 네. 난동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이제 5시간 전이거든요. 그때는 음주 수치가 0.1이 넘었어요. 아. 근데 0.1이 넘은 것은 이제 면허 취소 수준이고 그러네요. 많지네, 많지. 아주 많지 중에 이제 많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난동을 부르게 된 원인이 네. 아마 이제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저 25톤 트레일러를 사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사채를 빌려 쓴 모양입니다. 아하. 그리고 지입할 때 이제 회사에다도 뭐 돈을 한 1,500만 원 정도 내고 네. 또 지입료가 있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한 40만 원 정도 내야 하고 또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네. 본인한테 이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아마 술을 먹고 저렇게 난동을 부렸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일단 음주운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 공무를 방해했는데 전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아하. 왜냐하면 트레일러라는 엄청난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또 거가대교 자체가 사실은 또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네. 더군다나 저걸 다 물어주려고 하면 네.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순간적인 잘못 실수로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걸 훨씬 더 몇 배 가중시키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다행히 아무도 안 타고 있었기 천만 다행입니다. 10m를 그대로 끌고 갔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대체 얼마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경찰 얘기,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차주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 범행하였다는 진술이나 회사만 배불리고 자기는 이득이 작은 그런 가벌 관계에 대한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생활고는 지금 뭐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고 독신입니다. 참고로 독신입니다. 아직도 술이 덜 깼나요? 술 덜 깨가 있습니다. 얼마나 드셨다고? 소주 2병. 근거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0.06%가 나왔고 시간 경과를 대입하는 위드마크법으로 환산하면 0.12%입니다. 취소 음주입니다. 이 남성이요. 20년 트레일러를 몰았대요. 지금 본인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처럼 저 화물차 딱 봐도 저 화물차 한두 푼 할 거 아닌 거 알겠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 차량을 구입할 때 2억 5천만 원을 빌렸대요.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겠죠. 안 샀으니까 이것도 다달이 또 갚아야겠죠. 그런데 이 화물 트레일러를 샀을 때 빌린 2억 5천만 원 말고도 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매달 화물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화물차는 개인 거지만 트레일러는 저 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월 38만 5천 원을 저 트레일러를 관리하는 회사에 주는 거예요. 지입료로. 그런데 지난해 9월에 회사 측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차량 번호판 계약을 해지해서 지금 저분이 억울해서 회사 측과는 소송 중이라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입료란 게 대체 뭔지 신 변호사님, 지입료란 게 대체 뭡니까? 네, 이 화물차주가 화물차를 구입하면은 이 영업용 차량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 소유권을 화물 운송 업체에 넘깁니다. 사실상 운송 업체에 넘기면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부여받고 그렇게 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달 회사에 지입료로 한 30만 원에서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8만 5천 원 정도를 40만 가까이 되네요.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게 이제 지입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상 화물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을 회사에 넘겨서 회사에서 이 전체적인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입 제도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겠네요. 지입료. 그러니까 지입료를 왜 주냐면
화물차 트레일러는 자기가 샀지만 자기가 이 세금 계산,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같은 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처리 일일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 위탁하는 대신 회사가 그런 업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매달 이분은 38만 5천 원을 회사에 지불하는 거예요. 지입료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생계가 좀 막막했나 봐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명기 원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말이 됩니까? 저 행동이. 저 구간의 통행이 5시간 넘게 다 마비됐어요. 통행이 다 통제됐답니다. 결국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원인과 원인이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어떤 회사에서 계약을 이렇게 잘못해서인 거고,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 제도가 잘못돼 있고 지입제도가 문제고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것도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결국 이분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는 차량을 유지하고도 남을 만큼의 계약을 갖다 본인이 따내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네.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을 이분은 본인은 능력도 있고 모든 게 되는데 제도에서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분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충동적인 걸 보면은 지속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네.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똑같은 어떤 그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보다 본인들한테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사람한테 옮기고자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제 추측입니다, 네. 오로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행동의 상당 부분은 저는 우리 사회의 이 현재 절망적인 느끼게 되는 현실에서 기인했게 돼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그 모든 원인을 외부의 원인을 돌리고 술로 그거를 갖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는 이분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 거고요. 아하. 결국 그게 매일매일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쩌면 네. 그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런 행동으로 폭발하게 되면서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본인을 갖다 더욱더 궁지로 몰게 된 거죠. 저희가 알아봤더니 왜 이 회사가 이 지입회사, 즉 화물 운송 회사가 그동안 한 4차례 바뀌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트레일러 운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계약이 끝났으니까 번호판 반납하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지금 소송 중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번호판을 반납하면요 차는 트레일러는 자기 거지만 화물을 실어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화물 운송회사 이 소속이 안 되면 일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 변호사님 어쨌든 억울해도 이 죄는 굉장히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물차가 가드레일 다 받고 그리고 경찰차까지 모두 훼손시켰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음주운전죄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고 위조치 그리고 또 이 교통을 5시간가량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교통 방해죄 네. 이렇게 해당될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요, 뭐 사정은 다 딱할 수 있지만요, 저런 무모한 범죄, 끔찍한 범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